안녕하십니까. 용인대 체형태권도 관장 김성우입니다. 자, 어제 수업한 내용 잘 이해를 하셨는지요? 자, 태권도를 처음 배우게 되면 하얀띠를 매게 되는데 우리 하얀띠 친구들이 태권도장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세 가지의 서기를 배웠습니다. 세 가지의 서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발을 모아서 쓰는 차렷 자세 1번 모아서기, 2번 왼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려서 나란하게 쓰는 2번 나란히 서기. 자, 왼발을 동일하게 한 걸음 더 이동해서 두 걸음 크기로 이동을 하고 양쪽 무릎을 자신의 엄지발가락 끝선에 맞추는 세 번째 주춤서기 동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먹을 말아주는 동작, 호흡을 하는 동작을 통해서 정권 지르기 연습을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품새라는 걸 배우지 않았어요. 자, 품새가 뭐냐? 심사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배워서 빨간띠까지 수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증, 뭔가를 취득을 해야 되겠죠. 내가 태권도를 10년을 했지만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았다면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승품 심사라고 표현을 하고, 나이가 많은 친구들은 승단 심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승단이 되면은 검은띠를 매게 되었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검은띠 밑에 빨간색이 포함된 품띠를 매게 되겠습니다. 이 시험에는 이제 태극 품새라는 걸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배우는 태극 품새는 총 1장부터 8장까지 8개가 있습니다. 자, 1장에 대해서 기본 요소를 살펴볼 텐데, 1장에는 총 18개의 동작이 있고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동작들을 총 8개의 품새를 외워야 된다고 하니까 외우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품새를 통과를 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통과를 해서 승품단 심사에 합격하는 어린 친구들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하얀띠에서 합격돼서 우리가 노란띠가 되었어요. 이제 품새를 태극 1장을 나가게 될 텐데, 아까 배웠던 세 가지의 서기 외에 태극 1장과 2장에는 두 가지 서기가 더 포함이 됩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서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아서기 상태, 차렷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 네 번째 서기 따라해봅니다. 네 번째 서기, 앞서기. 다시 한번 네 번째 서기, 앞서기. 앞서기는 걸어가다가 지면에 멈춘 상태예요. 제가 한 걸음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멈췄어요. 멈췄는데 이 크기는 우리가 한 걸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나란히 서기도 한 걸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걸음은 사람의 신장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센티미터로 표현하지 않고 한 걸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 가슴은 정면을 향해야 되고 양발에 나란하게 쓰는 게 아니라 뒷발의 각도를 30도 내외로 틀어줍니다. 또한 힘을 5대5 균등 배분을 해야 되는데, 특정 발, 뒷발이라든지 앞발에 체중을 실어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모아서기 상태에서 한 걸음을 내딛어서 나갔습니다. 여기서 다리는 그대로 일자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뒷발의 각도는 자연스럽게 30도 정도. 그래야지 몸의 중심이 지면에 잘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서기 앞서기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앞구비 서기입니다. 앞구비 서기. 자, 방금처럼 앞서기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걸음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거는 지도자마다 표현법이 다르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지도를 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걸음으로 표현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발, 한 걸음 방금 내디딘 발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걸음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서 주의사항, 앞발의 무릎을 엄지발가락의 끝선과 맞춰서 구부려줍니다. 동일하게 가슴은 정면을 향하고 뒷발의 각도는 30도 내외. 자, 앞무릎을 구부리다 보니 체중의 3분의 2가량은 앞발에, 3분의 1은 뒷발에 되는데, 이 뒷발의 경우에는 무릎을 꼿꼿하게 펴주고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무릎이 발끝선보다 지나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될 수가 있고, 또한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정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한 걸음이 아닌 두 걸음이 나가면서 가슴은 정면, 뒷발의 각도는 30도 정도로, 그 다음에 무릎은 앞발의 엄지손가락 끝선과 맞추고 서 있고 뒷발의 무릎은 꼿꼿하게 편 형태로 되겠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서기인 앞구비 서기입니다. 자, 이 동작들이 태극 1장과 2장에 나오게 돼요. 1장과 2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다양한 손동작 기술이 들어가겠죠. 손동작. 손동작을 표현할 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공격과 방어. 단순하죠. 공격, 방어. 근데 공격 기술도 다양한 공격 기술이 존재할 수가 있고, 방어 기술도 다양한 방어 기술로 존재를 해요. 근데 태극 1장과 2장에 나오는 공격 기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르기 하나로 표현을 할게요. 지르기도 우리가 뭐 지르기라고 한다면은 주먹을 말아진 상태에서 하는 동작에 대해서 다 지르기라고 표현을 해요. 지르기를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정권 지르기를 나누는데 앞서기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앞서기 자세를 취했습니다. 자, 두 가지의 정권 지르기가 존재를 해요. 첫 번째, 지금 내디딘 발과 동일하게 지른 정권 지르기. 두 번째, 자, 이 발과 다른 손으로 지른 정권 지르기.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차이점은 바로 지르기와 반대 지르기에 있습니다. 자, 바로 지르기는 뭐고 반대 지르기는 뭐냐라고 표현했을 때 10명 중에 대부분은 처음에 보면 이게 바로 지르기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2번 이 동작이 바로 지르기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해하냐? 걸어가는 동작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같은 손과 같은 발이 이렇게 나아가지는 않잖아요. 이상하죠? 자, 어떻게 걸어가죠? 손과 발이 이런 동작들이 자연스러운 바로 걷는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권 지르기는 걷는 자세를 생각하면서 1번 이 동작은 정권 반대 지르기, 주먹 반대 지르기로 표현이 되고, 자, 이 동작은 정권 바로 지르기 또는 주먹 바로 지르기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공격 기술은 딱 하나, 지르기인데 정권 바로 지르기가 반대 지르기가 되겠고, 방어. 태극 1장에 나오는 방어 기술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첫 번째 1번 아래맞기.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1번 아래맞기. 아래맞기 또는 내려맞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나란히 선 상태에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내려맞기 또는 아래맞기는 상대편이 발로 내 옆구리를 공격을 했을 때 이걸 막는 느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느낌으로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예비 동작. 손동작은 지난번에 배워봤지만 두 동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하는 동작을 준비 동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비 동작, 준비 동작으로 하고, 끝나는 동작을 본 동작, 완성된 동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래맞기 예비 동작은 몸은 자연스럽게 막는 손은 어깨 위, 어깨선에 넘어가지 않게 어깨선에 맞춰주고, 반대 손은 자연스럽게 몸통을 감싸주면서 예비 동작, 본 동작, 다시 예비 동작, 본 동작. 아이들한테 수련할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 아래, 맞기, 아래, 맞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측면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맞기, 아래, 맞기. 자, 여기서 뭐 지도자마다 다르겠지만 이 팔꿈치를 뭐 구부리냐 안 구부리냐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편한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이거는 뭐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래, 맞기, 아래, 맞기. 아래 맞기는 상대편의 돌려차기를, 몸통을 방어하는 동작입니다. 자, 두 번째 몸통 맞기. 자, 다시 해보세요. 두 번째 몸통 맞기. 몸통 맞기는 아까처럼 공격 기술, 지르기 공격으로 상대편이 나의 명치에 대해서 정권으로 공격을 해올 때 그 날라오는 거를 몸통 방어를 통해서 주먹으로 쳐내는 동작이에요. 정확하게는 주먹이 아니라 자신의 손목 부분, 이 넓은 부분을 이용해 쳐내는데, 자, 예비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손으로 쳐낼 거예요. 근데 이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손도 준비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작은 두 손을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주먹의 끝은 어깨선을 넘어가지 않고 손은 바깥쪽을 자연스럽게 봅니다. 자, 따라해볼게요. 몸통 맞기. 자, 여기서 막았을 때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자신의 명치선에 맞게. 저희 정권 지르기 할 때 여기에 딱 날라온 주먹을 쳐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반대쪽 똑같이 몸통 맞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주의사항. 몸통 맞기 예비 동작을 실시할 때 손이 위로 가는 경우에 몸통 맞기, 몸통 맞기. 자, 이 동작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각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90도가 직각이죠. 직각보다 큰 각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90도보다 작은 각, 우리가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 그 큰 각을 둔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측면에서 보여드리면은 각도가 90도보다 큰 이런 둔각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각의 상태, 알통자랑 하듯이 이런 모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정면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 나는 힘을 잔뜩 주고 있어.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관장님은 자세가 계속 이상한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하고 이야기를 하면 보면은 뭔가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문제점이 이 동작이에요. 이 각도가 지나치게 좁은 경우, 이 각도를 크게. 이것도 마찬가지. 날라오는 주먹을 내가 이 주먹으로 때려야 되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여길 맞지 않기 위해 방향만 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먹이 서로 다치지 않지. 이거를 저 날라오는 주먹을 내가 이 주먹을 부숴야지라는 생각을 치게 되면은 둘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다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보낸다는 느낌으로 쳐냅니다. 각도 유지에 위에서 밑으로 하지 말고. 이게 두 번째 몸통 맞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품새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자, 몸통 맞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아까처럼 경권들기처럼 앞서기에서 표현을 할게요. 자, 몸통 맞기를 할 때 손과 발이 같은 몸통 맞기가 있고 손과 발이 반대가 되는 몸통 맞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차이점은 손과 발이 같은 쪽으로 맞게 되는 맞기는 그냥 몸통 맞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통 맞기, 동일한 방향. 하지만 여기서 손과 발이 반대가 되는 이 동작은 자신의 안쪽을 맞기 때문에 몸통 안 맞기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교본을 보면 몸통 안 맞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장님, 아까 아래 맞기는 왜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세요? 자, 왜 설명을 안 해드렸냐? 아래 맞기의 경우는 무조건 손과 발이 같은 방향으로 실시해야 돼요. 자, 아까처럼 지금 이 발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른발이 되겠죠? 자, 이 손으로 아래 맞기를 실시했어요. 이 동작은 허리를 틀면서 자연스럽게 맞는 동작이 되겠죠? 근데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이 발이 나아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허리를 틀면서 이런 동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동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몸통 맞기는 무조건 손과 발이 동일하게. 뭐 품새를 창작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동작이에요. 이러한 동작들이 세 번째 나오는 얼굴 맞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맞기. 태극 1장과 2장에 나오는 세 번째 맞기, 얼굴 맞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얼굴 맞기, 이 손으로 먼저 맞겠습니다. 자, 이 손은 자신의 대각선 옆구리 방향에 자연스럽게 주고, 이거는 몸통을 보호하는 느낌으로. 자, 여기서 얼굴, 여기 정수리 부분을 막는다는 느낌으로 올릴 텐데, 자신의 반대쪽 어깨 선 있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회전을 통해서 틀어주면서 막을 거예요. 그래서 손목 부분이 내 얼굴의 중심선에 나오게. 우선은 마찬가지 장골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겠죠.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얼굴, 어깨선을 지나가면서 막기. 자, 여기서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간격이 있는데 저는 그냥 한 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약 20cm 정도. 왜 떨어뜨려주냐? 지나치게 가까울 경우 상대편이 때릴 때 살살 때리지 않겠죠. 강하게 때리다 보면 이 주먹이 밀리는데 이 내 주먹에 내 얼굴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간격을 줍니다. 지나치게 멀리 둔다. 이 넓은 틈 사이로 상대편이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한 뼘이라면 약 20cm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얼굴 맞기, 아까 이야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손과 발이 동일하게. 자, 나아가는 이 손으로 얼굴 맞기를 실시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 발이 나아가는 동시에 이러한 얼굴 맞기는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동작이에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배웠던 세 가지의 서기 동작 이외에 두 가지의 서기 동작이 더 나왔습니다. 네 번째 서기가 앞서기, 그 다음에 두 걸음 크기에서 무릎을 굽혀서 앞에 엄지발가락 끝선에 맞추는 앞구비 서기 다섯 번째 동작이 되겠고, 그 다음 공격 기술의 첫 번째 지르기, 주먹을 사용해서 지르기인데 1번 정권 바로 지르기, 걸어가는 자세 생각하면서 바로 지르기. 2번 반대 지르기,
저는 지금 반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전번 반대 지르기. 그 다음 방어 기술 3가지. 1번 아래 맞기, 2번 몸통 맞기. 몸통 맞기는 몸통 안 맞기와 그냥 몸통 맞기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얼굴 맞기. 이렇게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들이 합쳐진 동작, 서 있는 동작과 그 다음 공격과 방어 기술이 포함된 동작을 품새라고 표현을 해요. 태극 1장 18동작, 태극 2장 18동작이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중간중간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그리고 왼발이 나아가야 되는데 오른발이 나아갔다. 이러면 심사 때 무조건 100% 탈락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막아야 되는데 왼손을 막았다. 그런 경우에도 심사에서 무조건 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확도가 100%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품새 태극 1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태극 3장과 4장에 나오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